한국과 삼성은 이번 중동전쟁에서 역대급 기회를 잡았습니다. 뉴스에서 중동전쟁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 한 구석이 불안했던 적 있으신가요? 대한민국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잖아요. 중동에서 원유가 안 오면 그야말로 경제가 멈출 수 있다는 막연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초 전 세계가 중동 정세에 벌벌 떨고 있을 때 놀랍게도 중동산 유국들이 한국으로 먼저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원유를 제일 먼저 보내줄게요 라면서요. 일본은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미국 역시 내심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26년이 시작되자마자 중동 상황이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다양한 무장 세력들이 얽히고 설켜 중동 전체가 화약통처럼 변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건 호르무즈 해협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어디냐고요? 페르시아만과 아라비아 해를 잇는 아주 좁은 바닷길이에요. 폭이 가장 좁은 곳은 고작 39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해협을 통해 전 세계 원유 거래량의 약 20%가 지나갑니다. 천연가스, 즉 LNG 무역 역시 약 1% 이상이 이 경로를 통과하고요. 그러니 이 해협 하나가 막히면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이 마비되는 셈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 소식이 나오자 유럽, 미국, 일본 모두 진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026년 4월 3일 서울에 있는 아랍에미리트 관저에서 역사적인 회담이 열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6나라의 주한 대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이 6나라를 묶어 걸프협력회의, 영어로 GCC라고 하는데 세계 원유 시장을 좌우하는 초강대 산유국 클럽입니다. 이 대사들이 대한민국을 향해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최우선 협력 대상국으로 지정합니다. 원유를 가장 먼저 보내겠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를 이례적인 우대 조치라고 보도했고 한국 언론 역시 깜짝 놀랐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전문가들조차 고개를 갸웃거렸죠. 그런데 왜 중동 산유국들이 한국에 특별한 대우를 한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대한민국의 에너지 수입 구조를 봐야 합니다. 지난해 한국이 수입한 원유는 9억 724만 배럴이었는데 그중 무려 69.1%를 중동에서 가져왔습니다. 10배럴 중 거의 7배럴이 중동산이란 얘기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그중 가장 큰 공급국입니다. 중동 나라들의 입장에서 한국은 엄청나게 중요한 고객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고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한국 정유사들이 중동 원유 대신 다른 원유로 갈아탈 수도 있잖아요. 북미에서 나오는 브랜드유라든가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같은 걸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중동산 원유 대신 다른 원유를 쓰면 산유국 입장에서는 큰 고객을 잃는 겁니다. 게다가 다른 나라들마저 중동 없이도 살 수 있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산유국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챙겨줄게라는 선언은 단순 친절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핵심 고객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전략적 계산이 담긴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이 단순히 큰 고객이라면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대우를 받았겠죠. 한국이 특별히 더 대우받는 데에는 훨씬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유산업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한국에는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HD 현대오일뱅크, SOIL 같은 대형 정유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이 보유한 기술은 전 세계에서도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뛰어납니다. 특히 원유 고도화 설비라는 것이 중요한데 중동에서 나오는 기름은 황함유량이 높고 무거운 중진류입니다. 찌꺼기도 많고 그냥 쓰기 어려운 기름이죠. 그런데 한국 정유사들은 이 중진류를 첨단 설비로 정제해서 항공유, 디젤, 각종 고부가 가치 석유 제품으로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에서 별로라고 할 원유를 한국이 받아 최고급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숫자를 보면 이 능력의 중요성이 실감납니다. 2025년 기준으로 호주는 석유 수입품의 25%를 한국에서 가져옵니다. 미국은 전체 석유 제품 수입의 8%를 한국산에 의존하고 특히 항공유는 미국이 수입하는 항공유의 무려 70% 가까이가 한국산입니다. 미국의 전투기, 민간기, 화물기 모두 한국 정유사가 만든 기름으로 날아다니는 겁니다. 한국의 원유 공급이 끊기면 미국도 타격을 받고 호주도 피해를 입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한국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이 제대로 돌아가야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이 안정되거든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국은 단순히 에너지를 소비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고리, 허브 역할을 하는 국가가 된 겁니다. 이제 진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GCC 나라들이 한국에 파격적인 대우를 한 핵심 이유, 바로 하늘을 지키는 무기, 천궁이 이야기입니다. 2026년 3월 중동에서 실제로 대규모 미사일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이란이 UAE를 향해 엄청난 수의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죠. 전 세계가 숨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그 공격을 막아낸 주역 중 하나가
바로 한국산 미사일 방어 시스템 천궁이었습니다. 천궁이는 M이라고도 불리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UAE는 2022년에 한국과 약 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7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고 이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2026년 초 2개 포대가 실전 배치되었고 이번 교전에서 천궁이의 성적표가 공개되었습니다. 10일간의 교전 중 약 30개의 표적이 할당되었고 그중 29개를 요격했습니다. 성공률이 96%입니다. 이 성과가 얼마나 대단한지 비교해드리면 미국이 자랑하는 패트리어트 PH-3가 복합 공격 상황에서 약 90% 내외의 성공률을 기록하는데 천궁이는 이를 능가하거나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특히 이번 공격은 드론과 탄도미사일이 동시에 쏟아지는 복합 공격이었어요. 여러 방향에서 다른 속도와 고도로 날아오는 목표물을 동시에 요격해야 했기 때문에 방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천궁이가 96% 성공률을 기록했으니 UAE 정부가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UAE 정부는 천궁이 시스템을 더 빨리, 더 많이 확보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화답으로 한국 원유 2,400만 배럴을 긴급 공급하겠다고 결정했죠. 이 2,400만 배럴이 얼마나 많은 양인지 감이 오시나요? 한국이 하루에 쓰는 원유가 약 280만 배럴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8일치 원유를 한 번에 확보할 수 있는 양이에요. 전쟁 중에 수급이 불안한 시기에 이런 물량을 확보한다는 건 국가 경제와 산업 안정에 엄청난 안도감을 줍니다. 무기를 팔았더니 기름이 들어온 겁니다.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한국의 방어 기술이 에너지 안보, 즉 국가 생존 문제를 해결하는 외교적 카드가 된 사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같은 다른 중동 국가들도 이 소식을 보고 눈을 번쩍 뜨기 시작했어요. 추가 수주 이야기가 중동 전역으로 퍼지면서 한국 방산 기업들의 주가는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삼성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삼성은 우리가 흔히 아는 스마트폰 삼성이 아니라 그룹 전체가 이 기회에 한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삼성엔데이 이야기부터 하죠. 삼성엔데이는 예전에 삼성엔진 이어링이라고 불리던 회사인데 이름을 바꾸면서 사업도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플랜트를 짓는 회사였다면 지금은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저탄소 기술, 수소, 암모니아 등 미래 에너지 시대를 대비하는 전방위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어요. 상징적인 사업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파딜리 가스 처리 시설 프로젝트입니다. 파딜리 프로젝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조 원이에요. 삼성엔데이 창사 이래 역대 최대 단일 계약이죠. 이 프로젝트는 사우디 아쿠가 가스 생산량을 2021년 대비 60% 이상 늘리겠다는 전략 핵심 사업입니다. 삼성엔데이는 이 중 가장 중요한 패키지 가스 처리 유닛과 유틸리티 시설을 맡았고 2027년 완공 예정입니다. 2026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잡히면서 삼성엔데이 실적은 급격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파딜리 프로젝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삼성엔데이는 전체 수주 파이프라인의 66%를 LNG, 수소, 암모니아, 수처리 등 뉴 에너지 분야에 집중하고 있어요. 전체 사업의 2, 3 이상을 미래 에너지에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에서는 지속 가능한 항공유, 즉 친환경 항공 연료 생산 플랜트를 건설 중이고 연간 60만 톤 생산 규모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항공산업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기존 항공유를 친환경 연료로 교체해야 하는데 삼성엔데이가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UAE에서는 중동 최초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공장도 짓고 있어요. 미국 텍사스에서는 저탄소 암모니아 생산 시설을 건설 중이며 노르웨이 넬사와 손잡고 그린 수소 솔루션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엔데이는 단순 건설사가 아니라 중동과 서방 선진국의 탄소 중립 전환 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건설하는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이 흐름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떠올리면 갤럭시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이 먼저 생각나겠지만 요즘 삼성전자의 진짜 중심축은 AI, 즉 인공지능 인프라로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2026년 1분기 삼성전자 잠정 영업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55% 증가했습니다. 거의 8배가 된 거죠. 약 5조 7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이는 AI 인프라 수요 덕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HBM 메모리입니다. HBM은 고대 역폭 메모리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AI가 생각할 때 필요한 초고속 기억 장치예요. 예를 들어 GPT 같은 AI가 질문 하나에 답하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해야 합니다. 그 처리를 돕는 것이 바로 HBM 메모리입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와 협력해 차세대 HBM4E, HBM5 메모리를 공급하고 있어요. 엔비디아의 AI 데이터 센터가 두뇌라면 삼성 HBM은 그 두뇌가 작동하게 해주는 기억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동과의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같은 산유국들이 지금 엄청난 돈을 AI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어요. 소린 AI라는 개념인데 자국만의 AI 시스템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미국이나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 언어와 문화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AI를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반도체, 데이터 센터, 서버, 메모리가 필요하죠.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옹 프로젝트, 사막에 짓는 미래 도시를 아시나요? 이 도시 전체가 AI로 관리되는 스마트 시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엄청난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삼성 기술이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자사 모든 제조 거점을 AI 기반 자율 공장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작동하는 공장이죠. 이 기술을 중동 스마트 시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MWC 2026에서는 에이전틱 AI 개념을 발표했어요. 갤럭시 S20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단순히 사용자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판단하고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AI입니다. 스마트폰뿐 아니라 산업 현장 전체로 확산되면 최소 인력으로 복잡한 에너지 그리드와 통신망을 관리할 수 있어요. 중동 산유국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미래를 설계하고 스마트 시티를 운영할 설계도를 삼성 기술이 제공하는 셈입니다. 이와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GCC 우선 공급 약속이 아무리 좋아도 실제 원유 이동 경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원유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2026년 4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한 팀이 카자흐스탄과 오만을 방문했어요. 카자흐스탄은 세계 12위 산유국으로 내륙 국가라 호르무즈 해협과 전혀 관계없는 경로로 원유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유 210만 톤을 확보했습니다. 오만은 지리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밖 아라비아 해 쪽에 위치해 있어 설령 해협이 막혀도 직접 선적할 수 있습니다. 오만에서는 원유 500만 배럴과 나프타 160만 톤을 확보했어요. 카자흐스탄 루트와 오만 루트를 합치면 상당한 물량을 해협을 거치지 않고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에너지 안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국제 공동 비축 사업도 있습니다. 산유국들이 한국 석유 비축 기지에 원유를 미리 쌓아놓고 필요할 때 한국이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UAE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와 여수 기지에 400만 배럴 규모 원유를 저장했고 2026년 3월 말 위기 상황에서 200만 배럴이 즉시 국내 정유사로 공급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실효성이 현실에서 입증된 셈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주변 나라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비슷하게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은데 이번 위기에서 다급해졌습니다. 일본 재무상과 외무상이 한국 경제부총리와 외교장관에게 연락해 호르무즈 해협 안전 항행 문제와 에너지 안보 협력 논의를 시작했어요. 한국과 일본이 LNG 수급 협약을 맺은 겁니다. 서로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주기로 약속한 거죠.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의 정유 능력은 안보와 직결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수입하는 항공유의 약 68.6%가 한국산입니다. 전투기에 들어가는 연료도 마찬가지고요. 호주 역시 석유 수입품의 25%를 한국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한국이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자국 에너지 공급도 안정됩니다. 이런 상호 의존성 덕분에 대한민국은 단순 에너지 소비국이 아닌 글로벌 에너지 조절자로서 위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천궁이의 성공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천궁이보다 더 강력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엘세미도 개발 중이고 한국형 전투기 KF-21도 있습니다. 중동의 안보 수요는 이번 전쟁으로 더욱 커졌고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나라 중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방산 수출이 늘어나면 산유국과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지고 에너지 안보는 강화되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삼성엔데이는 중동과 전 세계의 에너지 전환을 직접 설계하고 건설하는 회사가 되고 있고 삼성전자는 AI 시대의 핵심 부품 공급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카자흐스탄 루트 확보와 여수기지 활용으로 에너지 안보의 다각화가 실현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중동발 에너지 쇼크에 벌벌 떨고 있는 동안 대한민국은 오히려 그 위기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중동산 유국들이 한국에만 원유를 보내겠다고 한 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에요. 한국이 없으면 그들의 원유를 팔 최고의 정제 시설도 없고 하늘을 지킬 방어 시스템도 없으며 미래를 설계할 기술 파트너도 없는 절박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힘이고 그 힘이 지금 역대급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길 바라며 유익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